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4월 8일 주간 토목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탑 스토리는 토목학회가 3월 29일에 토목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7회 토목의 날 행사에서 기념식, 건설정책 포럼, 토목 지식 대전 등의 성황리에 마쳤다라는 소식이고요. 이날 올해 토목구조물상도 수여가 됐고 여러 사람들이 수상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학회 소식은 사무국 직원 채용 안내가 있고 10일 하모니 안내. 요 10일 하모니가 제가 영상도 올렸는데 토목의 날 토목인의 노래를 공연했거든요. 10일 하모니가 일종의 합창 동호회 같은 거죠. 학회 내.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SC 이슈톡 콘서트, 요게 KSC.AI를 위한 생성형 AI와 LLM 기술, 요번 주 목요일 날 아마 KSC에서 그 LLM으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토대전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국토를 아름답게 어떻게 할 것인가 경관 관계된 어떤 공모전 같은 거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꼭지는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는 지구과학 특급 절차 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수소로 열차를 이제 기관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800km를 무정차로 주파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뭐냐면 연료전지, 수소를 연료로 해서 전기를 만드는 게 수소 연료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46시간을 달렸다. 최고 시속은 130km/h였었고 고속 더 빠르게도 달릴 수 있다고 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지금 다 전차잖아요. 전동차라고 하죠. 지금 고속철도도 그렇고 다 전기를 공급받아서 운행을 하는 거죠. 요 위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똑같은 전기 전동차인데 연료를 싣고 수소를 싣고 가면서 계속 전기를 만들어서 달리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걸 스위스에서 이걸 테스트를 했다는 거고요. 서울과 부산 거리의 약 7배를 갖다가 쉬지 않고 달렸다. 이틀 낮밤 연속 주행했다는 얘기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인데 이건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죠.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수소는 이제 그레이 수소, 그죠?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뭘 가지고 수소를 만드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이 있냐 없냐가 구분이 되는데 일단은 이 전동차에서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잘 알려지지 않은 메탄 배출원 수력발전. 야, 수력발전이 메탄가스를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좀 충격적이죠. 수력발전은 친환경 에너지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뭔 소리냐, 그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물 안에는 아무튼 유기물들이 있잖아요. 유기물들이 이제 메탄가스를 만드는데 이산화탄소보다 사실상 메탄이 더더욱더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메탄 소가 방귀를 끼면은 트름을 하면은 그게 엄청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메탄이 실제 물속에 있는 유기물들이 그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져 있고 그게 물속에 녹아 있는데 이걸 수력 발전을 하면서 터빈을 통과하면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그러니까 메탄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콜라 같은 거 우리 그 탄산음료 그게 물속에 녹아 있잖아요. 그죠? 물속에 녹아 있는데 걔를 흔들면 가스로 돼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물속에 있는 메탄이 수력 발전기 그 터빈을 통과하면서 이제 기체로 나오는데 메탄가스로 나오는데 여기선 지금 그 메탄을 아예 그 발전소에서 그걸 또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참 이게 그 모든 생명들이 있으면 거기서 썩는 과정에서 뭔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꼭 수력 발전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죠? 물속에는 어느 정도의 메탄이 녹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은 상수도 회사들,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쓰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메탄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메탄 제거 기술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년 내 LLM 학습 데이터 고갈. 야, 이건 또 뭡니까? AI가 지금 한참 난린데 2년 내 LLM 학습 데이터 고갈했다. 인터넷에 있는 거의 다를 지금 다 학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델을 점점 키워야 되고 더 학습 데이터가 더 많아야지 점점 성능이 좋아진다. 이게 이제 지금 LLM 업계의 분위기인데 이미 다 고갈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모델을 키우고 있는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든 생각은 그러면 더더욱 더 전문적인, 제가 영상 만들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우리 예를 들어서 토목 설계, 공학 이런 데에 전문 데이터들이 사실상 인터넷에 많이 있지 않잖아요. 전문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문서적. 그런 것들은 지금 학습이 많이 안 돼 있을 수 있거든요. 점점 일반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작했지만 데이터가 부족하고 더더 모델을 키우고 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점 더 전문적인 서적들을 결국은 데이터로 삼아서 성능을 또 확장시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미 구글이 이 세계에 엄청난 책들을 다 디지털화 해놨잖아요. 구글이 상당히 유리하죠. 하지만 뭐 원천 기술은 다 구글이 갖고 있지만 지금 오픈 AI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그 후발주자인 클로우드 엔트로피죠. 엔트로피라는 회사의 클로우드 3보다도 지금 좀 밀리고 있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 아무튼 LLM을 학습시킬 데이터가 고갈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건설 곡지입니다. 제2의 중동부 온다. 삼성 ENA, 삼성 엔지니어링이 ENA로 바꿨죠, 이름을. 지난주인가요? 주간 토목 소식에서 전해드렸는데, GS건설 사우디서 9.8조 수주 잭팟. 결국 뭐 플랜트죠, 그죠? 플랜트 얘기입니다. 뭐 아무래도 중동에서는 플랜트 매출이 크고 우리나라 해외 건설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플랜트이죠. 뭐 인프라스트럭처, 즉 뭐 도로, 철도, 뭐 댐 이런 것보다 훨씬 금액이 크고, 그다음에 돈 많은 나라들이잖아요, 플랜트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러 들어가는 나라들은 돈이 많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죠? 저개발 국가에서 이제 도로, 철도를 놓고 하니까. 그래서 제2의 중동부입니다. 제2의 중동부, 제1의 중동부는 언제였던 거죠? 한 1970년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70년대, 80년대 정도. 그래서 9.8조, 사우디에서 9.8조 수주 잭팟. 역대 해외 건설 수주 규모 순위로 보면은 UAE 그저 원자력 발전소 달러니까 10억 달러가 1조죠. 그러니까 19조네, 19조, 그죠? 19조고 7.7조, 그죠? 7.7조 2012년에 이렇게 나와 있고, 리비아 대수로가 옛날 거니까 사실상 이게 현재 가치로 아마 환산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야, 1990년에 6.6조였으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이게, 그죠? 아무튼 9.8조 수주 잭팟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대전 도시철도 3, 4, 5호선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데, 대전 1호선이 지하철로 돼 있고 2호선을 지금 트램으로 막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 4, 5호선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기사를 읽어보니까 아직은 어떤 건 트램으로 할 건지 어떤 거는 뭐 지하철이나 고가로 할 건지 그런 거 아직 결정이 안 된 모양입니다. 아무튼 5호선까지 지금 계획을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학 아니면 상경 계열이라는 뜻이죠. 뉴욕 연준이 꼽은 억대 연봉 받는 14개 전공이 뭐냐. 뭐 해외에서는 이런 게 가끔 나오죠. 공학 아니면 상경인데, 이렇게 읽어보면 10만 달러. 지금 현재 가치로 하면 뭐 한 1억 연봉 중간값이에요, 중간값. 10만 달러가 넘는 1억 4천, 뭐 1억 4천 정도 되겠죠.는 전공 순위는 다음과 같다. 화학공학. 미국이 산유국이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화학 이 상당히 세네요, 그죠? 13만.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12만. 우주항공, 항공우주, 그죠? 여기 뭐 워낙 항공우주도 세니까 비행기 만들고 뭐 로켓도 많이 쓰고 하니까 12만 달러. 전기공학 11만. 기계공학 11만. 컴퓨터과학. 컴퓨터공학하고 컴퓨터과학하고 좀 다른가? 따로 분류가 돼 있네요. 그다음에 재무, 요거 상경계열이네요. 기타공학 10만 달러. 여기에 분류되지 않은. 그다음에 산업공학. 의외로 산업공학이 많네요. 일반공학
기타공학국, 일반공학은 또 뭐지? 경제학 10만 달러, 건설업 10만 달러, 토목공학 10만 달러. 건설업하고 토목공학은 또 나눠져 있네. 비즈니스 분석 10만 달러 수준인데 아무튼 공학이 대부분이네, 그죠? 전화기 컴, 뭐 전화기 컴이네, 그죠? 전화기 컴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토목공학도 역시 들어있고,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미국에서는 뭐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사회적 지위도 좋고, 연봉도 세고, 뭐 그런 걸로 알려져 있죠. 특히 시빌 엔지니어, 미국의 시빌 엔지니어 우리나라 토목보다 훨씬 더 대우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에서 25년 만에 최대 규모 강진이야. 이거 지금 난리죠. 저도 TSMC 공장 위치가 생각보다 큰 진동이 왔을 것이다. 그 대만 기상청에서 발표한 그 진도, 그 맵과 그 TSMC 공장이 있는 위치들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서 올린 영상이 있었는데, 아무튼 대만에서 상당히 큰 지진이 7.2의 지진이 동해안 쪽에서, 대만의 동해안에서 발생했고, 이렇게 건물도 막 넘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큰 지진이 온 걸로 알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출렁다리 얘기인데요. 전국 238개 설치된 출렁다리 국토부 안전관리 설명서 배포. 안전관리 설명서 배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한국의 이 그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좀 뭐랄까요, 허접하다고 그래야 되나? 출렁다리 설계 기준조차도 없거든요, 지금. 뭐 아예 설계 기준은 모든 교량 종류에 대해서 다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사실상 출렁다리는 사람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교량들이 실제로 상당히 길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점점 길어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시특법에서 과연 무엇이냐, 시설물 유지관리 특별법에서 과연 뭘로 돼 있는 얘기죠. 이거는 도로교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시특법에서는 얘는 아마 1종도 아니고 2종도 아닐 거예요. 아마 거의 3종으로 등록, 그러니까 지자체나 이런 데서 등록을 해야지 3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지관리 그 체계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모든 구조물들을 다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등급을 나눠서 1, 2, 3종 나눠놨다 보니까 종외 시설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상당히 놓치는 것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아울러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주요 부재 및 결함 사례도 사진 자료로 첨부했다. 점검이나 이런 건 당연히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참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출렁다리를 제3종 시설로 지정할 것과 출렁다리 안전관리를 관광이나 공원 관련 부서가 아닌 시설물 안전 관련 부서로 일원화 할 것도 권고했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보통은 이제 뭐 공원관리과 이런 데서, 공원 안에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공원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는 그 구조물 전문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구조물 유지관리 전문가가. 그래서 이제 그런 권고를 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은 첫 번째 거는, 요거는 제가 구글 번역을 돌려놨는데, 이게 이제 교차로의 안전성능을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교통국이죠. 미국 교통국인데, 여기서 보면은 뭐 이런 뭐 두 개를 비교를 해놨는데, 수정 전, 수정 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아몬드 교차로인데, 여기 상당히 널찍하게 이 교량 사이도 많이 띄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IST 및 ISTE 해갖고 예측 도구, 그러니까 그 안전성 예측 도구, Interchange Safety Assessment, 그죠? 툴이 이제 ISAT인가 봐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2007년도부터, 이때는 스프레드 시트였나 봐요. 스프레드 시트 기반이었었고 점점 발전시켜서 뭐 E가 붙었으니까 Enhanced겠죠. Enhanced, 아까 똑같이 ISAT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전에 관계된 것들을, 그러니까 형식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안전하고 사고가 줄어드느냐, 뭐 약간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를 그냥 단순한 운전자의 실수냐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구조, 도로의 구조, 교차로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거는 볼티모어 콜랩스, 볼티모어 교량이 무너지고 나서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졌겠죠, 당연히 미국에서. 볼티모어 붕괴는 중요한 교량에 집중했다.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하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언론에서도. 이제 근데 문제는 사실상 미국이
이 시설물 유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나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유명하고 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발표를 하러 간 날 피츠버그였죠. 피츠버그인가? 거기서 가기 몇 시간 전에 진짜 불과 몇 시간 전에 벼랑이 붕괴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기사를 보면은 완전히 뭐 부식이 돼가지고 진짜 다면 손실이 엄청 생긴 그런 사진들도 많이 언론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부터,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부터. 그런데도 안 고치고 버티고 막 그랬었던 얘기고, 요번에 볼티모어 교량은 사실상 그 오래돼서 무너진 건 아닌데 사실상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죠. 배는 더 커졌는데 경관이나 뭐 경관은 업그레이드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 안전을 위한 시설들, 충돌 방지공이겠죠.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안 하는 바람에 사실상 너무 허망하게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 거는 루이지애나 에너지 컴퍼니 얘긴데, 여기가 그야말로 떠오를 계획입니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번역을 해서 그런데 플로팅 부유식 천연가스 발전소를 만들려고 한대요, 이 회사가. 근데 지금 요거 이제 그 전봇대 보수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 루이지애나가 어디냐면은 그 멕시코만에 접해 있고, 그래서 여기가 허리케인, 미국은 허리케인이죠. 지도를 보면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여기 멕시코만이라고 돼 있고 북대서양, 그죠? 북대서양에서 뭐 이렇게 많이 상륙을 하나 봐요. 이 플로리다도 되게 유명하죠. 플로리다도 그 태풍을 많이 맞는 그런 유명한데, 뭐 아무튼 루이지애나도 태풍 뭐 미국에서는 이제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니까 허리케인이 많이 상륙해서 여기 아까 이 기사에 보는 것처럼 이런 것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보수를 하니까 이 전력 회사에서는 아예, 그러니까 이 전력 공급망 자체가 이제 파손이 된다는 얘기죠. 워낙 큰 바람이 불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읽어보면은 플로팅, 그러니까 바다에서 아예 그냥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지역이 그럼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바다에서 전력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 육지로 보내나 했더니, 이 사람들 얘기는 그러니까 지역이 이제 그 바닷가에 있는 지역에다가 전력을 공급한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위치가 얘네들이 그 제안하는 공급하겠다고 한 위치가 요 근처, 그죠? 해안가 여기 어디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처. 그래서 요 근처에다가 뭐 요런 데도 만들겠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루이지애나 근해에 있는 석유 항구, 석유를 이제 싣고 내리는 뭐 이런 항구, 그다음에 골든 메도우, 리빌 및 그랜드 아일 거주자, 뭐 이런 동네가 지도를 검색해 보면 다 요 근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들.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발전소가 더 육지 쪽에 있겠죠. 루이지애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 막 흩어져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오다 보니까 이 태풍에 의해서 걔네들이 많이 파손돼서 전력망이, 그래서 아예 이 근처에다가 만들어 갖고 하겠다, 뭐 이런 황당한 아무튼 뭐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인 거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신 소식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핫클립은 토모카케 UCC 경진대회 대상, 그 다음에 철도공단 GTX 개통 이제 홍보 영상이죠. 그 토목의 날, 그러니까 3월 29일 날 그 GTX A도 개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거기 들렸다가 오는 바람에 좀 시상 순서나 이런 게 조금 이제 행사 일정 조정이 있었거든요. 시간 조정이. 자, 그래서 이 토목의 날 UCC 경진 대회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해서 1등을 가렸는데, 대상이 이거예요. 편의점 같은 거 한강에 이제 한강 수위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홍수 때는 이렇게 떠 있다. 그래서 플로팅 공법이라고 해서 뭐 실험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영상을 만들어서 대상을 받았고, 이렇게 한강의 재밌는 얘기도. 그래서 플로팅 관련해서 뭐 세빛섬인가 이거 아닌가? 그래서 한때 가덕도가 부유식 해상으로 그 활주로를 부유식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죠. 최종적으로 이제 매립식으로 바뀌었지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GTX, 요것도 이제 그 철도공단에서 GTX 개통에 맞춰서 이제 그 영상 공모전을 했는데, 여기 대상 수상작입니다. 요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자는 장면 나오면 느낌 오시죠? 더 잘 수 있다. 예전에 1시간 넘었었는데, 그리고 막 차도 막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여유 있게 출발해서 20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영상을 뭐 삶에 그죠? 삶을 윤택하게 해주죠. 토목 시설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만든 영상인데요. 충돌력을 볼티모어 교량 충돌력을 산정한 겁니다. 그리고 볼티모어 교량이 어느 정도의 힘을 받게 아마 설계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한 60배 이상의 힘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허망하게 파괴가 됐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월 8일 주간 토목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